타이타닉은 건조 당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중 하나였고 웅장한 계단, 수영장, 체육관 등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첨단 안전장치 덕분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912년 첫 항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침몰 사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요. 난파선 타이타닉은 마침내 1985년에 이르러서야 최첨단 소나 기술 덕분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로 타이타닉에서 수천 개의 물품이 인양됐고 그중 많은 물품이 전시되거나 경매에 붙여지고 있어요. 보석, 구명조끼, 선상 레스토랑의 메뉴, 심지어 1등석 객실의 카펫 샘플과 같은 물건들에는 많은 탑승객들의 사연이 있고 모든 대중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과학자들은 타이타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이타닉을 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들은 난파선을 탁구공으로 채워서 띄우자고 제안했고 어떤 사람들은 18톤의 바셀린을 주입하는 방법까지 고려했어요. 또 다른 창의적인 해결책도 제안됐어요. 거대한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 타이타닉을 들어 올리자는 아이디어 말이에요. 아무도 이 장치를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50만 톤의 액체 질소를 사용해서 빙산에 가둬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방법도 고려됐지만 결국 이 모든 잠재적 전략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양을 하기에는 타이타닉이 너무 약해서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었죠. 타이타닉의 상징적인 뱃머리 난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가운데 금속을 먹는 박테리아가 여객선의 잔해를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한 해저 탐사 회사는 매년 탐사를 통해 배의 노후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에요. 타이타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한 난파선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래요. 100년이 넘은 이 여객선은 매일 심해 해류에 의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체에 구멍이 생겨 수십 년 안에 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해요. 배가 가라앉을 때 승객들이 붐비던 갑판은 움푹 패였습니다. 웅장한 계단 근처의 체육관도 무너져 내렸고 2019년 탐험대에 따르면 선장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후 선장실 욕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연례 탐험은 개와 산호 등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해요. 놀랍게도 많은 종들이 타이타닉 난파선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죠. 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할로모나스 타이타니카예요. 이 박테리아는 타이타닉의 잔해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박테리아의 흥미로운 점은 극도로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유형의 박테리아와 달리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슈퍼 박테리아 때문에 배의 철제 선체가 그렇게 빨리 열화된 걸 거예요. 탐험대는 잔해 현상과 그 유물도 살펴볼 거예요. 현장에는 옷이나 짐과 같은 작은 개인 물품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타이타닉 유물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승객들의 신발에 관한 거예요. 바다에서 유실된 대부분의 타이타닉 유물은 훼손되거나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신발은 그렇지 않죠. 신발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신발은 가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아마도 가죽의 무두질 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인 타닌 때문일 거예요. 타닌은 신발이 수중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탐험이 여러분을 설레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탐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타이타닉을 직접 탐험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 여정을 담당하는 오션게이트의 미션 스페셜리스트에 지원해야 해요. 하지만 이 체험에는 25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체험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탐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해양생물학, 해양학, 타이타닉, DNA, 심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이빙 지원 선박에서의 숙박과 식사는 물론 미션 전과 미션 중 전문가의 교육과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험 장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장비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선박들은 수년에 걸쳐 진화하고 현대화됐고 오늘날에는 타이타닉호에 탑재된 기술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여러 가지 특이한 특징 때문에 여전히 놀라운 역사의 일부로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의 호각 소리가 18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다는 사실 같은 거요. 배의 선체가 해초와 다른 해양 생물의 성장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붉은 납과 아마씨 기름의 특수 혼합물로 칠해졌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배의 상징적인 네 번째 굴뚝은 기능적이지 않았고 환기 및 미관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아마도 타이타닉호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는 구명보트의 수였을 겁니다. 타이타닉은 그 크기와 호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빙산에 부딪혔을 때 승객과 승무원을 모두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20척의 구명보트만 탑재되어 있었어요. 타이타닉은 가장 유명한 난파선일지 모르지만 타이타닉만이 유일한 난파선은 아니에요. 쿠빌라이 칸 함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쿠빌라이 칸 함대는 13세기 몽골의 통치자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받은 대규모 해군 부대였습니다. 이 함대는 일본으로 건너가 몽골을 그 지역의 강력한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1281년 악천후를 만나 많은 배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돼요. 전설에 따르면 함대는 가미카제 또는 신성한 바람으로 알려진 거대한 태풍에 의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강한 폭풍은 몽골로부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정령이 보낸 것으로 여겨졌어요. 가미카제의 실체에 대한 진실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아시아 고고학자들이 이 함대의 잔해 또는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이마리만 근처에서 현장을 파헤치고 배의 잔해를 연구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당시 몽골인들이 배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RMS 엠프레스호의 이야기예요. 이 배는 1914년 5월까지 운항한 영국 여객선이었어요. 퀘벡시티에서 리버풀로 항해하던 중 퀘벡 리무스키 앞바다의 안개 속에서 노르웨이의 콜리어 SS 스토르스타드와 충돌했죠. 충돌로 인해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의 측면에 큰 구멍이 생겼고 배는 빠르게 물이 들어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방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어요. 이 사고로 총 10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해상 충돌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고 많은 구명보트가 손상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침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465명에 불과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손상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스토어스타드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일랜드 엠프레스호의 침몰은 캐나다의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를 계기로 해안 안전규정이 바뀌고 해양경비대가 설립됐어요. 이 배는 여전히 세인트 로렌스 강 바닥에 누워있고 그곳은 매니아들에게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가 됐습니다.